자,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8월달 출발하면서 한바탕 두들겨 맞고 시작하는 거죠.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맨날 주식은 오르란 부분 없으니까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이 주식이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달을 출발하는 첫날에 이렇게 두들겨 패니까 좀 기분이 안 좋죠. 하지만 급등주 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도 방송에 참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 밥그릇만 좀 조심스럽게 관리만 잘하면 돼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또 세상의 이치를 꿰뚫듯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먹는 밥그릇과 자기가 먹는 숟가락, 젓가락만 잘 챙기면, 거기에 집중만 하면 크게 다칠 일은 없습니다. 일단 월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지금 한번 코가 꺾인 상태라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인드를 그렇게 갖추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전반부는 미리 보는 내일 승부주와 후반부에는 일요일날 했던 사무 매매 히스토리 같이 달아놓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전반부만 보셔도 됩니다. 공부하실 분들만 보시도록 하시고요. 별다른 종목은 안 했습니다만은 자주 보면 내공이 쌓입니다. 자, 일단 이번 달 스케줄 트레이딩을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았는데요. 6일날 하나스펙 35, 7일날 IT캠, 14일날 교보스펙 18호, G2G 바이오, 3년컴텍, SN시스, 3년스펙 15, JPI 헬스케어, 이렇게 현재로서는 표시가 난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날짜가 등록이 된 대로 제가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상장되기 전에 항상 기본적인 자료들은 제가 정리해서 카페에 항상 올려놓으니까 한 번씩 둘러보시는 것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한 번쯤은 사연을 분석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아무리 우리가 급등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연도 모르면서 덤비들면 싸대기를 잘 맞아요. 이래저래 눈치도 보고 신규주는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약간의 공부는 필요합니다. 잘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상한가는 세 종목밖에 없었죠. 스피어, 그리고 HVM, 그리고 우양, 이렇게 세 종목이었죠. 스피어도 우리가 금요일날 미리 일찍 대체장에서부터 미리 매수를 진행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물량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일찍 시작을 했는데 좀 아쉬웠죠. 자, 이렇게 세 종목이 있고 나머지 시장은 금요일날 전부 다 90% 이상의 종목들이 빠졌으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깜깜이 상황에서 우리는 월요일날 어떤 종목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 볼 것인가. 사실은 요즘에는 내일 종목을 추론해내기가 참 힘들거든요. 시간에서 흐름이나 어떤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종목을 그냥 정말 무슨 겁나와라 뚝딱 이런 식으로 방망이를 휘두르기는 참 요즘은 어렵죠. 그래서 아침에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종목들은 반응이 나오는 종목 있으면 딱 그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음봉으로 좀 빠진 종목들은 일단 한쪽을 제껴놓고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게 좋겠죠. 먼저 여기 대한조선, 일단은 금요일날 상장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종목인데 모습은 별로 안 좋았죠. 하지만 자기 자체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좋았지만 트레이딩 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았다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금액 단가 자체가 벌써 9만원대니까 크게 먹을 게 없는 종목은 맞죠. 나중을 한번 기대해 봐야죠. 시간에 1.9% 올려놨습니다. 같이 아침에 일단 시가 기준이나 보합 기준과 딱 잡고 그 두 개만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다른 단가는
손대지는 마시고요. 뭐 음봉이 내려온다고 해서 음봉을 잡는다든지 그러지는 마세요. 자, 대한조선을 볼 때는 이 하나만 봐서는 안 되겠죠. 같이 붙여놔야 해요. 누구를 앞에 상장했던 프로티나나 그 다음에 뉴로픽 같은 종목 차례대로 쭉 붙여 놓습니다. 도우 인시스, 뭐 NRB 같은 종목 이렇게 같이 순수대로 꼭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설령 대한조선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중에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움직이면 일단 그 놈을 잡고 일단 트레이딩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단 1차는 대한조선을 봐야 되겠죠. 다음은 여기 JST나 한번 볼 텐데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사실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끌고 가는 종목이 있어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뭐 JST나 뭐 여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코데즈 같은 종목도 그날 좀 많이 움직였고 그래서 JST나 코데즈를 일단 관심 두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1.9% 올랐습니다. 여기 뉴, 우양, 풀무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뉴는 기술주로 볼 텐데요. 시간에 1.3% 양봉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음봉에서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음봉에서는 손대면 안 되고 반드시 양봉에서만 진행한다. 우양을 한번 봅시다. 우양은 전에 상한가 간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상한가가 가 있잖아요. 그죠? 상한가 간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기 까다로워요. 근데 여기 지금 시간에서 보면 마이너스 2.5% 빠져 있습니다. 선빵 때리지 마시고 꼬리 잡으려 하지 마시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보합을 치고 가잖아요. 보합을 치고 양봉으로 바뀌잖아요. 그때만 한번 봐주세요. 그때만 공략 관점으로 온다. 그리고 풀무원도 같이 한번 묶어서 놔주세요. 우양하고 같이. 풀무원도 금요일날 상당히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고가가 24%까지 올라갔죠.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양하고 묶어서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청담 글로벌을 또 이런 스타일 종목도 사실 금요일에도 좀 관심을 좀 받았거든요. 뉴스에서도 자꾸 뭐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강하게 받아주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관심권에 안 두시고 보십니다. 시간에서는 표시가 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해성옵틱스와 이런 애들 NK 이런 애들은 기술주로 그냥 한번 봐주세요. 얘네들은 기술주는 시장이 안 좋으면 조금씩 움직입니다만은 지금은 기술주들이 파괴적인 모습을 나타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일 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에서는 자꾸 잘라 먹어야 합니다. 끝까지 승부를 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봐야 돼요. NK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0.9% 둘 다 양봉에서만 좀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SGA, 산돌, 수젠텍, 신라섬유 한번 볼까요? 신라섬유부터 봅시다. 내일 월요일날 시장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테마성이 있는 종목 중에서 관심을 가는 종목들을 골랐는데 그 중에서도 신라섬유 같은 거는 이놈도 못 가고 저놈도 못 가고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금요일날 같은 그런 모습을 다시 행태를 반복을 한다면 그때는 신라섬유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이놈은 먼저 선빵 때리고 할 건 아닙니다. 다른 애들이 먼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고 하셔야 돼요. 다음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금요일에도 얘는 관심을 좀 받았거든요. 16%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그리고 뉴스나 미디어에서도 좀 계속 유산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런 유산 쪽에 지금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꾸 뉴스가 나오니까 지켜봅시다. 시간에 2.2% 올라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산도를 한번 봅시다. 산도를 요즘에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갔는데 한가로 또 한번 툭 맞았죠. 한가로 맞았는데 뭐 재료 소멸 뭐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는 그냥 기술적으로 볼 뿐이에요. 즉 잘 나가던 종목이 갑자기 시축이 무너지면서 훅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줄 때는 그때는 아주 악질적인 재료가 아니면은 아주 뭐 매임 횡령 이런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요건으로 보고 대응을 합니다. 아침에 시가 좀 보시고 한 타임 눌러줄 때 보는 것도 좋고 눌렀다가 올라갈 때 시가 돌파할 때 본다 그런 전략으로 해주시고 SG는 살아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될 스타일이거든요. 시간은 0.6%. 안 좋은 금요일 날짜에서도 그래서 선방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8%까지 미끄러졌다가 종가상 플러스 1% 맞췄으니까 선방은 했죠. 그래 놓고 시간에서 0.6% 올려놨습니다. 달려가면 붙는다. 다음은 여기 리튬 포스, 미투온, 바인, 엠텍, 국일의 제지 만만치 않은 놈들만 이제 일단 모아 놓았는데요. 하이드로 리튬은 지금 당장은 볼 상황은 아닌데 마이너스 2.6%, 리튬 포스는 기술적으로 한 번쯤 지금 보아야 될 자리는 맞아요. 마이너스 1.9%, 1.1%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올해 시장이 안 좋다면 요 밑에 리튬, 미투온, 파인, 국일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자리는 애들이 완전히 목에 차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한 5%만 더 내려와 버리면 당분간 쳐다보지 않아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한 번쯤은 만약에 월요일날 상황이 좋다면 정말 한 번쯤은 시가를 가지고 대응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시가의 선방을 때린다니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시가를 출발해서 확인을 하고 미끄러졌다가 상승을 할 때 미끄러졌다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들어간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리튬 포스가 살아나면 하이드로 리튬도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미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투온도 금요일 11% 가까이 빠졌죠. 시간에 0.9% 선빵 때리지 마시고 보고 우리는 밑으로 가는 애들은 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필요한 놈은 있어요. 잘 나간 놈들이 아주 큰 모습을 잘 가다가 급락을 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좋죠. 그런 걸 딱 잡아서 지켜 올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요. 반드시 양봉 잡힐 때만 합니다. 바인 엠텍도 마찬가지예요. 바인 엠텍도 마찬가지고 꼬리를 많이 들어 살려놨거든요. 일단은 양봉에서만 본다.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4%까지 올려놨네. 그리고 국일 제주도 마찬가지. 같이 이 네 종목은 그러한 관점으로 반드시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뀔 때만 본다. 단 월요일 할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지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든지 다시 금요일날 같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든지 미증시 흐름도 지금 계속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 자꾸 나오잖아요.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쁠 뿐이거든요. 지금 8월달에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시장은 별로 안 좋고 이번 달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만 앞서니까 자꾸 마인드가 바쁜 거예요. 그럴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갖가지 속담을 귀에 듣고 다 이해하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가 그 상황이 되면 잘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조급증이에요. 그래 바쁠수록 돌아가시고 이런 때는 시장을 봐야 돼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발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혼자서 시장을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 그런 거 꼭 인정하시고 다음 주 매매 잘 차분하게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3월 금요일날 시장도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둘러볼게요. 자, 상하문 팀들 매매는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크게 나부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은 특히 스피어 같은 이런 스타일 종목은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해요. 삼상 종목을 대책으로서 해서 딱 연결이 돼서 넘어오는 바람에 미리 넣었단 말이에요. 넣었는데 물량이 웬만하면 좀 받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스피어를 보면서 이제 물량을 보고 차라리 HVM이나 루미러 이런 종목을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은 캔코아를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캠코아가 다른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캠코아만 대체 고려해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그쪽을 붙여서 SP를 붙였는데 다른 종목들은 나중에 이제 정규장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찾아먹기가 좀 힘들었죠.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그런 생각합니다. 월요일날 또 흐름 보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대신 뭐 HVM이라도 일단은 가져가니까 성매매로 흐름을 보도록 하고, 우양도 상종목이었으니까 우리고 우양도 아마 보유를 이제 했는데 시간에서는 2%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월요일날 흐름 보면서 하도록 하죠. 당일날 금요일날 당일날 데이로 진행했던 종목들 중에서 뭐 조금 수익을 좀 종목 중에 조금 그래도 좀 인상적인 종목은 이제 풀무원이었죠. 풀무원이 우리가 15,000원 이 기준가에도 충분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굳이 꼭 15,450원을 고집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 한 이유는 15,000원짜리 들어가지고 조금 더 먹었겠죠. 뭔가 상승력이 잡혀져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15,450원 기준가로 아마 이제 우리 진행이 되었는데 3%대인가 그렇죠. 그래도 뭐 충분하게 24% 넘게 갔으니까 20% 수익은 시장도 안 좋았는데 뭐 나쁘진 않았죠. 그래서 풀무원이 좀 인상 깊게 수익을 좀 준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NK가 그래도 조금 데이로서 수익을 좀 잘 줬지 않나. 한 3번 정도 수익이 나왔죠. 3번 정도 나왔는데 수익률 폭이 좋았습니다. 좋아가지고 한 25% 3분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익이 가장 좋았죠. 예. 여기서 한 15%, 여기서 한 5%, 다시 밀려가지고 내려온 종목 다시 또 5%. 이렇게 이제 마무리됐는데 요 뒤에도 하신 분 아마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NK는 나름대로 수익을 좀 준 것 같아요. 대한조선은 아주 기발한 모습으로는 뭐 수익은 주지는 않았죠. 단지 우리가 항시 주장하는 그런 방식들의 매매만 이루어졌을 뿐이었죠. 아침에 여기는 막 정신이 없잖아요. 여기는 워낙 막 난리를 치는 곳이니까 아예 막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익은 좀 낮죠. 여기 한 8%, 9% 돌파까지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내려왔다 꺾여가지고 좀 놀다가 다시 또 시가를 회복하면서 또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도 그래도 수익이 좀 나왔죠. 그래서 대한조선은 이럭저럭 뭐 한 18%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더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조선은 또 내일 한번 보도록 하고, 해성 오팁스에서 한 두 번 정도 매매가 돼서 한 10% 정도, 그리고 청담 글로벌에서 우리가 또 한 대체 그릇에서 진행을 돼 가지고 청담을 끌고 오면서 10% 정도 먹었으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담도 한 10%. 나름대로 뭐 그래도 나름대로 수익률 폭을 따지자면 그래도 뭐 한 7, 80% 나온 것 같아요. 안 좋은 장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되고 시장은 단기간에 이렇게 한번 탁 코가 꺾여버리면 갑자기 탁 몸을 일으킨다니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항시 우리는 뭘 합니까? 제가 항시 말씀드린 우리 밥그릇만 챙긴다. 그냥 우리 밥그릇에 신경 쓰고 우리 가두리만 신경 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등소평이 무엇이 어쨌든 시진핑이 뭐 어떻든 푸틴이 뭐 어떻든 그냥 우리는 딱 우리 가두리 안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움직여주면 돼요. 그것만 잘 지켜도 돈은 많이 벌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이해타산을 너무 많이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앉아가지고 온갖 국제 정세 다 파악을 하고 어떻고 뭐 트럼프가 어떻고 뭐 푸틴 어떻고 온갖 계산을 대도 장이 시작되면 뭘 합니까? 앉아가지고 뭐 저 인디에프 같은 그런 종목 가지고 매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투온 같은 종목 매매하고 있고. 그걸 극단적으로 그걸 낮추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선을 돌고 돌아와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가진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해타산을 놓지 말란 말입니다. 머리를 너무 복잡하게 굴리면 굴릴수록 오히려 매매는 더 손발이 꼬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집중력만 잘 유리해라. 집중력만. 그리고 절제된 매매. 나는 5% 먹겠다면 5%탁 먹고 나는 그래 10%까지 갈래 하면 절반 정도 탁 챙겨놓고 절반 딱 가져가고 8월달도 쉽지 않은 매매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달이 쉽지 않은 달이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정말 뭐 아주 정말 개망나니 같은 그런 매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확실히 우리는 수익을 얼마나 먹느냐 그 차이였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못 따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킬이 너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손발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종목을 가지고 2시간을 한다든지 두 종목을 가지고 뭐 6시간을 끌고 앉아있다든지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못하시는 분 아직 스킬이 부족한 분 자꾸 따라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따라오려고 노력하고 자꾸 스킬을 늘려가는 연습을 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더 수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저 사람이 잘 못 따라오니까 저 사람한테 맞춰야 되겠다 하면 모든 팀원들의 매매가 다 꼬이는 거죠. 그런 점을 잘 아시고 아직까지 내 스킬이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은 다시 마인드를 잘 갖추시고 내가 저번 달에 뭘 잘했는가, 내가 저번 달에 뭘 실수를 했는가 한번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번 달에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스스로가 딱 정리를 해서 그래가지고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는 마음가짐을 딱 그렇게 잡고 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상 그렇죠. 남의 밥그릇 넘나들지 말라. 우리 밥그릇도 제대로 우리 반찬도 제대로 못 먹는데 남의 밥그릇 남의 반찬 뛰어들어가지고는 싸대기만 한단 말이에요. 분석이 안 돼 있고 사연을 모르는 종목에 무조건 뛰어들어가면 그 싸대기만 한단 말이에요. 사연을 알고 해야 된단 말이죠. 집중력 잘 유지하시고 8월달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시장을 또 다퉈봅시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파이팅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